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교재는 551페이지입니다. 자, 별표가 되어 있죠. 부동산 마케팅의 세 가지 전략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차부터 볼게요. 고려 1번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한 장 넘겼어요. 괄호 2번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3번 관계 마케팅 전략. 이 세 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는 이제 설명은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서 설명 들으신 다음에 책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마케팅 전략은 자, 크게 세 가지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시장 점유 마케팅입니다. 두 번째, 고객 점유 마케팅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계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 셋 중에서도 특히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선 크게 구분해서 본다면 시장 점유 마케팅은 네모되어 있죠. 얘가 잘 나와요. 바로 공급자 전략입니다. 네모되어 있잖아요. 네모는 공급자를 말해요. 공급자 중심의 전략이 돼요. 요거 잘 바꿔서 뭐래요? 어떻게? 자, 고객 점유 마케팅이 공급자 중심 전략이다. 바꿔서 묻거든요. 바꾸면 틀린 말인데 시장 점유 마케팅이 공급자 중심의 전략입니다. 반면에 고객 점유 마케팅은 고객, 그들은 뭐지? 수요자 중심입니다. 수요자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관계 마케팅은 관계가 되면 둘 다지. 둘 다. 그래서 수요자하고 공급자 둘 다 상호작용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얘가 특별히 잘 나옵니다. 그럼 다시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이 잠시 책을 볼까요? 551페이지. 괄호 1번 시장 점유 마케팅이 중요한데 다시 두 가지입니다. 1번 STP 전략과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목차 2번 포피 믹스 전략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따라서 첫 번째 STP 전략입니다. 두 번째, 포피 믹스 전략입니다. 얘가 먼저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면 먼저 STP가 약어잖아요. STP 전략은 우리 책을 보게 되면 동함 1번 시장 세분화, 괄호 영어로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이제 첫자 S를 따왔잖아요. 그 다음에 T가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바로 자 표적 시장 전략입니다. 표적 시장. 타겟이죠. 타겟. T가 되고요. 세 번째가 차별화 전략. 영어로 P죠. 포지셔닝.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첫자만 따와서 STP 전략이 돼요. 옮겨서 볼까요? 그러면 자 첫 번째가 시장 세분화 전략이다. 얘가 세그멘테이션 S가 되고요. 두 번째가 표적 시장. 타겟이죠. T가 되고요. 세 번째가 차별화 전략이다. 그래서 포지셔닝 P가 됩니다. 그래서 STP 전략이 되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생이 학교에 다녀와서 엄마한테 막 자랑을 합니다. 엄마, 나 반장 선거했는데 반장이 당선됐대요. 엄마가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야, 너 어떻게 반장이 되었니? 했더니 애가 하는 얘기가, 반장하고 이제 몇 명이 이제 경합이 됐는데, 1등하고 2등 차이. 내가 반장을 먹었는데, 2등하고 단 3표 차이로 반장이 됐대요. 몇 표 차이? 3표 차이. 암기껏 3표 차. 그래서 3표 차. 그래서 3표 차 하게 되면 그들은 뭐 STP 전략입니다. 3표 차. 암기되어서요. 3표 차.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세 가지가 뭘 가르치나? 간단한 예를 든다면 강남에 어떤 개발업자가 이제 강남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까? 아니야. 빌라를 지을까? 아니면 오피스텔을 지을까? 뭘 지을까? 고민 끝에 시장조사를 해서 좋다. 이 세 중에서 빌라를 짓자. 이렇게 시장을 3번 했잖아요. 3번 했어요. 자, 그래서 빌라로 3번을 시켰다면 다음에는 표적을 정해야 됩니다. 표적. 그럼 이제 강남에 빌라를 짓게 되면 그 표적은, 그 대상은 그 신혼부부층이 있죠. 젊은 층. 젊은 층으로 할지 빌라를, 아니면 중년층이나 장년층 있잖아요. 중장년층으로 할까. 타겟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강남에는 아무리 강남에도 젊은 층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하면 얘들이 어울리겠다. 일단 표적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빌라를 짓기로 했다면 표적을 정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대상으로 해서 이제 빌라를 짓게 되면 강남이죠. 그러니까 빌라를 아주 고급으로 짓자. 고급하자. 고급화. 또 중장층 돈 많기 때문에 아주 소형보다는 차라리 중량이나 대형으로 짓자. 고급화 시키니까 강남은 더 비싸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지? 고가. 고가로 가져가자. 이렇게 해서 제품을 차별화 시키자. 이런 것들이 다 누구 측면입니까? 공급자가 생각하는 거죠. 공급자 측면입니다. 이상 3가지 세표차하게 되면 얘가 바로 STP 전략이 됩니다. 세표차. 3번화 시키고 표적을 정하고 제품을 차별화시킨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봤으니까 책을 봐요. 책을 보시면 STP 전략에서 이제 1번, 2번, 3번 이제 세표차가 보이시잖아요. 첫 번째 1번. 자, 세분화는 뭐냐? 첫 줄, 상품 계획이나 광고 등 여러 판매 촉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밑줄입니다.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하고 밑줄. 이런 문장이 나온다면 세분화 전략입니다. 다음 2번 표적 시장. 표적 시장은 자 기업번 보게 되면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이 있는 밑줄입니다.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것. 여기까지 문장이 나온다면 표적 시장 전략이 되고요. 차별화 전략 3번 내려가죠. 차별화 전략은요. 동일한 표적을 갖는 다양한 밑줄입니다.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하는 전략 밑줄. 이런 문장을 전부 다 제목과 대응을 시키면 돼요. 자, 이상 3가지가 STP 전략 세표차 3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보시면 2번 포피 믹스 전략. 포피 믹스. 자, 포피 믹스는 종류가 4개 나와요.
자, 제목을 밑줄냅니다. 1번 유통전략 밑줄. 바로 펠리서 유통전략.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포피니까 P가 4개 된 말입니다. 펠리서 P가 나왔죠. 두 번째는 제품 차별화 전략. 밑줄 하시고 바로 프로덕트, 상품, 제품을 말해요. 제품 전략. 3번 가격 전략 밑줄, 프라이스. 세 번째 P죠. 네 번째, 자, 촉진 전략인데요. 촉진 앞에다가 넣어줘요. 판매. 우리 시험은요, 판매 촉진 전략 이렇게 또 묻고 괄호도 밑줄 하세요. 홍보 전략, 판매 촉진 전략, 홍보 전략 똑같은 말입니다. 홍보 전략. 프로모션, P가 4개 나왔잖아요. P가 4개 나왔잖아요. 그래서 4P 믹스 전략은 처음에 제품 전략, 프로덕트, 다음에 가격 전략, 프라이스, 다음에 유통 경로, 유통 전략, 펠리스가 되고요. 다음에 네 번째가 프로모션, 홍보 전략, 또는 판매 촉진 전략입니다. 자, 이때 유의할 점은요. 자, 판매 촉진 홍보가 영어로 뭡니까? 프로모션이죠. 얘는 프로모션. 얘는 P가 뭐죠? 포지셔닝. 이 단어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포지셔닝, 차별화 전략은 STP 전략이 들어가고, 다음에 프로모션, 홍보 전략은 판매 촉진에 들어갑니다. 얘를 바꿔서 뭐래요? 예. 포지셔닝, 프로모션 바뀌게 되면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 P는 조심하세요. 예. 이상, 자, 4P 전략은 요 4가지를 가리킵니다. 제가 한 10년은 더 됐겠네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주로 강의를 노량진에서 한 8년쯤 강의를 계속 했거든요. 노량진. 그때 이제 노량진 강남 종로, 강남 종로 쪽인데, 노량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노량진 역이 있어요. 전철역을 딱 나오면, 나오자마자 바로 역교가 있거든요. 역교. 예. 바로 딱 맞은편에 여기에 지금 됐을 거예요. 1층은 이제 하나은행이고, 그 당시에 10년 이전 그때 하더라도 총 6개층인데 2층, 3층, 4층, 5층, 6층. 이 1층만 빼고 은행 빼고 5개 층이 전부가 중개사 학원입니다. 엄청났어요, 그냥. 이때 학생들이 한 강의에서 300명, 400명이고요. 게다가 이때는 이제 지금 온라인이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꽉 틀어 나갔어요. 학생들 한 2,000명 가게 됐을 거예요. 주간 오후반 야간만 풀로 해가지고 엄청납니다. 예. 이때는 이제 뭐 한반도 모자라가지고 A반, B반, C반, D반, E반까지 있었거든요. 오전반이 전부 다 5개 반입니다. 엄청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3층에서 강의를 딱 한 다음에 쉬는 시간, 그때마다 제가, 지금은 이제 금년을 했지만은, 만 5년 넘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담배를 피웠거든요. 그냥 딱 내려와서, 건물 옆에서, 요 인도역에서, 3층 딱 내려와서, 여기서 딱 서서 이제 담배를 피웁니다. 피우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요. 여기서 한 남자가 저를 불러요. 5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데, 부르는 건 좋은데, 저를 딱 가리키면서, 야! 하면서, 반말을 내, 반말을. 야, 너 이리 와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와, 제가 그때부터 바짝 쫄더라고요. 왜냐하면, 반말로 지 고함 지르지. 왜냐하면, 바로 옆에 노란진 경찰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배 피우다가 이제 조짓다 하면서 이제 딱지 끝나 싶어가지고, 제가 바짝 쫄아가지고, 조심스럽게 딱 가서, 눈치 서슬 보면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너, 저 길 건너편에 마트 가서 담배 한 갑 사오래요.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양복 늘 입고 다녔고 넥타이 메고 하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괜찮게 보였나 봐요. 근데 저를 얼마나 어리게 봤는지 마침 저를 웨이터로 본 거예요. 웨이터로. 왜냐하면 이 건물 지하층은 레스토랑,
식당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웨이터인 줄 알고 반말로 불러가 담배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야, 딱지는 아니구나 싶어서 한숨 놓으면서 이제 반발했습니다. 저는 웨이터가 아니고요. 위층에서 강의하는 선생입니다. 그 반박했더니 그때서야 급 사과하더라고요. 아이고, 사람들 뭐 알아봤다고. 그때 제가 웨이터 지급받았을 때 기분 좋았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기분 되게 좋았습니다. 얼마나 어리게 봤으면 저를 웨이터로 봤을까요?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반박합니다. 저는요, 지하의 레스토랑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닙니다. 저는 유흥업소 직원이 아닙니다. 예. 예. 저는 제가 유흥업소 직원이 아닙니다. 암기껏 제가 유흥업소 직원이 아닙니다. 암기 끝났습니다. 제가 유흥업소 직원이 아닙니다. 제가 유흥. 그래서 제가 유흥 하게 되면 이 네 가지가 바로 포피 믹스 전략입니다. 제가 유흥 네 가지입니다. 자, 제가 유흥 암기되었습니다. 제품 전략, 가격 전략, 유통 전략, 홍보 전략. 제가 유흥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책을 보고 정리하겠지. 그럼 이제 제가 유흥 암기가 되었죠. 되었다면 자, 첫 번째 1번 유통 전략은 밑줄 하세요. 직접 분양 밑줄, 분양 대행사 밑줄. 이런 단어가 키워드예요. 이런 단어가 섞인 문장이 나면 무슨 전략? 유통 전략입니다. 다음에 제품 전략도 잘 나와요. 제품 전략. 예를 들면 두 번째 줄. 예컨대 밑줄 하세요. 아파트 1층에 단독 정원 밑줄. 또 아파트에 자동화 기기를 둔다. 또는 녹지 공간의 극대화 등 다양한 차별화 전략. 이런 전략이 바로 좋은 제품으로 차별화시키죠. 이런 예문들이 잘 나와요. 그럼 얘가 바로 제품 전략이다라고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되시겠죠? 분양 대행사가 나오면 유통 전략. 이렇게 제품을 차별화시킨다. 제품 전략입니다. 가격 전략은 뭐 고가 아니면 저가겠지. 큰 여기서는 체크할 만한 게 없고요. 다음에 네 번째 홍보 전략. 홍보 전략은요. 세 번째 줄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은 예를 들면 뭐 사보를 발행한다. 또는 주민 참여 행사를 개최한다.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시험에 나온 단어 하나 빠져 있거든요. 하나만 여백에다가 적어주세요. 이렇게 경품 제공. 경품을 제공한다. 얘가 바로 홍보 전략이자 판매 촉진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델하우스 가보시면 상품 주죠. 뿐만 아니고 또 추첨해가지고 큰 경품을 자주 잘 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뭐 홍보 전략입니다. 홍보 전략. 그래서 경품 단어만 나왔다. 아, 홍보 전략, 판매 촉진 전략이다. 그래서 이상 요 네 가지, 제가 유홍 네 가지가 바로 포피 믹스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전부 다 시장 점유 마케팅 출제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고객 점유 마케팅은 얘가 뭐지? 고객. 당연히 뭐 수요자.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이때 고객 점유 마케팅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중개법에서 공부하실 건데요. 아이다 원리가 있어요. 아이다 원리는 다른 말로 판매 원리를 말해요. 판매 원리. 그래서 아이다 원리 하게 되면 따로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단어가 나와 있죠. 아이다 원리는 자, A는 attention, 주목 또는 주의를 끌고 I는 interest, 흥미 단계 D는 desire, 욕망 단계 A는 action, 행동 단계에서 이 네 가지가 바로 아이다 원리. 이것을 가리켜서 고객 점유 마케팅 이렇게 불러요. 다음 세 번째, 관계 마케팅 전략은 자, 수요자, 공급자, 상호작용인데 그러면 일종의 브랜드 전략이다. 브랜드는 잘 아시죠? 여러분들 아파트 유명한 브랜드 많잖아요. 삼성이 지은 아파트 브랜드가 뭐? 레미안. 대우가 지으면 프로지오. 롯데가 지으면 캐슬이죠. 심이 안 나오는 거 기가 막히게 잘하고 계시네요. 얘가 바로 유명한 브랜드 하게 되면 그 말에 들어가면 얼마나 친숙합니까? 좋은 관계 마케팅 전략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상 세 가지가 마케팅의 세 가지 전략이고, 특히 우리 시험은요, STP 전략, 셰표차, 그 다음에 포피믹서, 제가 유홍, 얘들의 출제가 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을 보시면서 553페이지 보시면, 자, 첫 줄 3번 관계 마케팅 전략이 있죠. 이 문장만 한 줄 걷게. 1번 보시면 첫 줄 밑줄입니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종래 일회성 거래를 전제로 한 종래의 마케팅 이론에 대한 반성으로서 양자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 밑줄, 이렇게 부르면서 얘가 관계 마케팅이지 딴 단어 들어가면 틀린 말입니다. 2번은 설명드렸죠. 부동산 마케팅은 브랜드 문제와 관계된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상 마케팅의 세 가지 전략을 설명드렸습니다. 네모 4번. 마케팅 믹스는 이거죠. 포피 믹스. 제가 유홍. 그래서 얘는요, 굳이 본다면 한 페이지 넘겼어. 다음 페이지. 554페이지. 맨 밑에. 가로 3번 가격 전략 찾습니까? 맨 밑에 3번 가격 전략. 3번만 동그라미. 요것만 읽어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 봐도 괜찮아요. 다음 페이지. 558페이지. 목차 5번 부동산 광고 넘어가죠. 광고. 자, 광고를 보게 되면 광고는 어려운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 읽어보고만 체크해 드릴게요. 읽어보고 시험에 나오는 거. 먼저 고래 1번 광고의 개념 보게 되면 동그라미 2번 있죠. 광고의 특성 2번 동그라미 읽어보시고요. 또 오른쪽 페이지 고래 2번 광고의 분류에서 1번은 목적에 따른 분류, 2번 매체에 따른 분류. 자, 2번 보게 되면 매체에 따른 분류인데요. 자, 동그라미 1번 신문 광고죠. 1번 동그라미 이거 읽어보시고 2번도 동그라미 우편물 광고 바로 DM 광고죠. 얘도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6번 동그라미 노벨티 광고. 노벨티 하게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점포가 처음 개업하게 되면 볼펜에 상을 새겨서 볼펜을 돌리잖아요. 광고로. 예. 또는 뭐 타월을 돌리고 수건 이런 것들이 모두가 노벨티 광고입니다.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문제고 나머지는 뭐 요즘 시험에 출시될 게 아니니까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이제 마케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책은 579페이지입니다. 579페이지. 자, 목차 01번. 자, 감정평가론입니다. 감정평가론. 자, 감평 파트가 우리 시험은 무조건 6문제 출발입니다. 6문제. 7문제까지도 잘 나오거든요. 6문제, 7문제 아주 중요하고요. 또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투자가 어렵다고 힘들어 하시는데 사실은 투자보다 더 어려운 게 감평입니다. 아주 어려운 파트예요. 그럼 이제 감정평가하게 되면 전체 목차부터 보자면 목차 흐름은 여러분들이 따로 강의 노트 보시면 목차가 좀 나와 있죠.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로입니다. 자, 감정평가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꼴 똑같은 말로 부동산 가격 관한 작업입니다. 부동산 가격 구한다, 감정평가를 한다. 그래서 감정평가 이론 이꼴 부동산 가격 이론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시험은 주로 6문제에서 7문제가 꼭 출제가 되고요. 특히 최근 시험은요. 최근 시험은 거의 빠지지 않고 계산 문제가요. 계산 문제가 3방식에서 한 2문제가 늘 출제가 되더라고요. 계산 문제 2문제를 예상해야 됩니다. 자, 목차가 5개 나있죠. 첫 번째,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입니다. 자, 감평 기초이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첫 번째, 감정평가의 의의가 뭡니까? 두 번째, 감정평가는 왜 필요할까요? 필요성입니다. 세 번째가 감정평가의 기능.
네 번째가 감정평가의 분류가 돼요. 분류.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해서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가 돼요.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다. 자, 여기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가 가격 발생 요인, 두 번째가 가격 형성 요인, 세 번째가 가격 재원칙입니다. 특히 형성 요인 중에서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별도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가격을 어떻게 구합니까? 구체적인 가격 구하는 방법이죠.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자, 세 가지 방식이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입 방식 세 가지입니다. 네 번째, 자, 물건별 감정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물건별 평가 방법입니다. 얘는 다른 말로 감정평가 규칙을 말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예, 규칙 내용을 알아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동산 가격 공시지도가 나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지도. 다섯 개 파트인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흐름은 2장과 3장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정통 감정평가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기 있어요. 문제가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최근 시험은요, 여기서 언제나 3문제가 나와요. 3문제. 그리고 아파트에서는요, 특히 자, 가격 재원칙과 지역 개발사,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얘만 확실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사실 다 공부가 다 된 겁니다. 근데 어려워요. 다음에 각각 한 문제 보시면 6문제, 7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출제가 약해요. 약한데 이 과정은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따로 화살표 되어 있죠. 화살표. 11월, 12월 기초 강의. 몇 강? 15강, 16강. 그래서 이 파트는요, 작년 11월, 12월 기초 강의. 15강부터 16강. 이때 거의 안 빠뜨리고 설명을 전부 다 드렸거든요. 혹시 안 들어본 계시면요, 요거 들으시면서 기초를 잡아야 됩니다. 기초를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요, 요 설명에서 빠진 부분인데 중요한 게 있죠. 그것만 약간 가려가지고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결국 감정평가하게 되면 2장과 3장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얘는 그냥 책 보게 되면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되는데, 흐름을 보게 되면 가격 형성 원리는 그냥 책 보면 도저히 정리가 안 돼요. 어떻게 공부하느냐. 자, 숲을 보자. 숲을 보자. 나무를 보지 말고요. 전체 흐름. 숲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보는데 적어도 3시간. 꼭 집중해야 됩니다. 3시간. 오늘은 이제 다 끝나가니까 진도 나갈 수가 없어요. 다음에 3방식은
얘는 무조건 공식입니다. 공식을 풀어서 3방식 전체를 이깁니다. 참고로 3방식은 제가 1월, 2월 과정에서 마지막 타임은 전부 다 3방식을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과정 설명하면서 3방식 다 끝내고 3월달, 4월달에는 이거 전부 다 설명을 드릴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3방식을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필히 또 제가 다음 주도 강조하겠지만은요, 1, 2월 마지막 강의를 꼭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거의 빠짐없이 설명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요, 이 기초론 파트에서 여기서 출제 가능한 부분, 빠뜨린 부분을 설명을 다 하면 마치겠는데, 이 과정을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수업이에요, 마지막 수업. 마지막 수업이 뭐냐? 가격 형성 원리, 요거 한 3시간 잡고. 다음에, 1월달, 6월달 설명하면서 수익 방식은 아주 맛보기만 보여드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 까다로운 부분도 수익 방식 조금 더 보충해줘요. 보충하고. 그리고 가격 공시지도. 이러면 이제 한 4시간 설명이 다 되거든요. 이렇게 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은요, 기초론 중에서 전반적인 모든 흐름은 11월, 12월, 15, 16까지 참조하되 여러분이 꼭 아래 부분을 체크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기초 파트를 보시면 579페이지죠. 자, 1번 감정평가. 의의는 말 그대로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네모 2번 한 장 넘겨서 평가의 필요성. 네모 3번 평가의 기능. 이거는 다 11월 강의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에 583페이지 보시면 네모 4번. 네모 4번은 X 되어 있죠. 보지 말자. 네모 4번은 감정평가 업무는요. 패스, X 버리시고요. 585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 분류가 나와요. 자, 분류도 분명히 기초과정에서 설명을 다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시험에 늘 묻는 거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먼저 58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괄호 2번 필수적 평가와 이무적 평가 찾았죠. 자, 그래서 다시 1번을 동그라미 필수적 평가. 얘는요, 지문 알아야 됩니다. 잘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필수적 평가는 제목 그대로 반드시 필수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어떨 때 필수적 평가란 밑입니다. 일정한 요건 밑줄. 일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반드시 평가하는 것이 바로 필수적 평가예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파란 동그라미. 맨 끝에 법원 경매 동그라미, 경매평가. 경매평가를 왜 하죠? 은행에 원리금 안 갚은 애가 경매 넘어가잖아요. 이런 사유가 생기니까 반드시 경매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평가는 19회 때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 지문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경매평가는 필수적 평가입니까? 이무적 평가입니까? 필수적 평가다. 그래서 경매평가는 필수적 평가. 이 부분만큼은 꼭 확인하시고요. 자, 나머지는 또 쉬운 거 또 그다지 뭐 비중은 떨어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590페이지. 590페이지 보시면 목차 2번. 개별평가,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우리나라 규칙이잖아요. 얘는 꼭 알아야 됩니다. 왜? 자주 나왔으니까. 그래서 분류하게 되면요. 여기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문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파트를 지금부터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이제 강의 노트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약간의 필기가 필요합니다. 필기가 많지는 않아요. 자, 원칙과 예외로 구분합니다. 원칙과 예외. 원칙이 개별평가가 돼요. 나머지가 예배가 돼요. 예배적으로 일괄평가,
다음에 구분평가, 부분평가입니다. 이렇게 틀을 잡아야 됩니다. 자, 감정평가는 원칙이 뭐지? 개별평가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모든 감정평가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따로 개별평가 원칙이니까 이런 논점이 별거 아닙니다. 얘가 아닌 경우 예배가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는 바로 예배가 돼요. 예배. 얘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책을 볼까요? 자, 책을 보시면 먼저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이죠. 2번 일괄평가, 3번 구분평가, 4번 부분평가는 예배라고 했어요. 예배. 먼저 2번 일괄평가는 둘 이상 밑줄. 둘 이상. 물건이 또 밑줄 하세요. 일체로 거래 밑줄. 일체로 거래. 거래되거나 대상물과 상호간에 또 밑줄합니다.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밑줄. 자, 밑줄 몇 개입니까? 3개죠. 요거 정리할게요. 일괄평가는 몇 개 물건? 2개 물건. 2개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대요. 이런 조건이면 개별 평가하지 않고 예배적으로 일괄 평가를 한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얘만 떠올리면 쉬워요. 여러분들 복합 부동산 아시죠?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 토지 위에 건물이 서로 결합이 되었다.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예를 갖고 있는데 이때 토지가 3억이고 건물이 2억이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합 얼마? 5억이죠. 여러분들이 얘를 팔 때 이제 광고 내잖아. 이때 토지 따로 3억에 팔고 건물 따로 2억에 팝니까? 따로따로 팝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5억에 팔아버립니까? 한꺼번에 5억에 파니까 한꺼번에 뭐 일괄평가 5억에 팔아버리잖아요. 따로따로 결평가 안 합니다. 따라서 복합 부동산은 건물 따로 토지 따로 파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일괄해서 팔더라. 바로 일괄평가입니다. 이 자체가 뭐죠? 서로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잖아요. 한꺼번에. 또 토지와 건물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일괄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시험 지문에서 2개의 물건이 이런 단어 나타나면 무슨 평가? 일괄평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구분평가입니다. 자, 구분평가는 또 체크할게요. 책을 보시면. 구분평가는 하나의 물건이더라도 밑줄 하세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밑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이가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구분평가는 한 개 물건입니까? 2개 물건입니까? 하나의 물건, 한 개 물건입니다. 하나의 물건인데 어떻게 되죠? 가치를 달리한다. 가치가 다른 부분입니다. 얘는 구분평가를 합니다. 그럼 얘만 떠올리자. 예를 떠올리시면 돼요. 예를 들면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다른 말로 상가주택 있죠.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4층 건물인데 1층은 상가로 임대하고요. 2층은 원룸 투룸. 주거용이죠. 3층도 원룸 투룸. 4층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더라. 주거용. 이거 뭐니까 상가주택, 주상복합 건물이잖아요. 그래, 이런 주상복합은 서로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다르니까 이런 똑같이 평가하면 엉터리 평가입니다. 어떻게?
상업용 따로, 주거용 따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한다. 왜? 용도가 다르니까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용도가 달라서 가치가 다른 부분, 한 개의 물건이 있더라도 서로 용도가 달라요. 가치가 다르더라. 이럴 때는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구분평가. 다음에 교재 오른쪽 페이지 부분평가. 부분평가는 책을 볼까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부분의 일부분에 대하여 일부분 동그라미. 일부분은요, 빨간 동그라미예요. 중요합니다. 일부분에 대하여 자, 특수한 목적 밑줄, 합리적인 이유 밑줄. 이럴 때는 일부분만 평가할 수 있대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분평가는요, 역시 한 개의 물건입니다.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어떨 때 특수한 목적이죠.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대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럴 때는 부분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얘도 예를 들릴게요. 예를 들면 토지의 일부 수용입니다. 토지의 일부 수용입니다. 일부 수용. 어떤 사람이 이만큼 땅을 갖고 있습니다. 땅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도로가 들어선대요. 그러면 당연히 빗금 친 부분은 도로에 편입당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어떻게 됩니까? 수용당하면서 보상금 받을 겁니다. 이때 보상금은요, 전체를 다 받아요. 빗금 친 것만 받아요. 빗금 친 것만. 얘가 뭐지? 바로 일부 수용. 요때 요 부분만 평가한다. 얘가 바로 부분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는 공공사업이라는 특수한 사업에 일부 수용당하다 보니까 결국 일부만 보상금 받잖아요. 이럴 때 뭐지? 바로 부분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은 알았는데 우리 시험 어떻게 대비하느냐? 사실은 이 셋 중에서요, 얘가 가장 많이 나왔어. 그럼 얘를 푸는 포인트가 뭐냐? 부분평가에다가 일자만 넣어버리면 일부분이죠. 제가 분명히 조금 전에 빨간 동그라미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막 조지면서 일부분 또는 일부 이런 단어만 나왔다 하면 무조건 부분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나누고 구분평가 해버리면 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부분평가는 어떤 경우보다도 문장에서 일부만 찾으면 이게 전부가 부분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특히 자, 원칙은 계류평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일괄, 구분, 부분평가는 예외적인 평가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험을 치면서 그래도 좀 많이 출제되었거든요. 이것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자,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가 있죠. 이 파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네모 화살표 막 화살표 많잖아요. 체계도가 얘가 이겁니다. 숲. 전체 숲을 그린 거거든요. 지금은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얘는 부득불 다음 주에 가격 형성 과정은요, 이 그림을 토대로 해서 이걸 전부 다 풀어서 보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다음 주 수업은 역시 중요한 수업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